오늘은 저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르노 라팔을 소개합니다. 왜 라팔일까요?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르노는 수년간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에서도 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행기에도 참여했고 그 비행기에서 라팔이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정말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새로운 르노 라팔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정말 많고 전체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제 채널에 별도의 영상을 올려서 기술적인 데이터부터 다양한 흥미로운 정보까지 차량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오로지 주행에만 집중할 예정입니다. 몇 달 동안 이 라팔을 운전해 보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직접 테스트하고 운전해 볼 생각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이 새로운 르노 라팔을 운전하면서 모든 피드백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차량은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완전 하이브리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델이 바로 200마력의 완전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지만 22kW 시 배터리를 탑재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 버전은 사륜구동의 300마력의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은 완전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합니다. 이 버전이 제가 확실히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만약 이 르노 라팔이나 이 급의 차량을 산다면 저는 분명히 이 버전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최근 몇 년간 르노의 완전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시스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데이터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버전은 에스프릿 알파인입니다. 양쪽 측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 모델은 20인치 휠과 전면 및 후면 모두에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후면에도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지만 크기는 약간 더 작습니다. 어쨌든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데이터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 컨트롤 옵션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 컨트롤은 후륜 바퀴가 시속 50km까지 최대 5도까지 회전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중요한 부분은 주행하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심의 좁은 공간에서는 이 기능 덕분에 차량의 회전 반경이 훨씬 더 좋아져서 정말 훌륭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사 컨트롤 덕분에 이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회전 반경이 10.4m에 불과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실내로 들어오면 에스프릿 알파인 트림에서는 이렇게 멋진 시트와 이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조명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야간에는 실내와 외부 조명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별도의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니 꼭 그 영상도 확인해 주세요. 그 외에는 차량 내부의 모든 것이 동물성 소재가 아닙니다. 스티어링 휠도 동물성 소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가죽도 모두 가죽이 아니라 가죽 느낌의 인조 가죽입니다. 즉 스티어링 휠까지도 인조 가죽이 사용됐어요. 여기에는 알칸타라 소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도 멋진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어요. 퀄리티가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이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들고 르노가 이런 시트를 만드는 방식이 참 좋습니다. 비록 동물성 소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품질이 꽤 좋습니다. 어쨌든 전동식 조절 시트가 있습니다. 페달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훌륭하네요. 여기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는 이 근처에 둘게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여기 공간이 정말 넉넉해요. 또한 센터 콘솔 주변의 마감 품질도 매우 좋습니다. 엔진을 시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면 앞쪽에서 배터리에 얼마나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직 몇 킬로미터를 더 주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630km를 더 달릴 수 있고 연료 탱크는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55리터입니다. 운전대 뒤쪽에는 주행 중에 다양한 회생 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터리를 볼 수 있고 3가지 회생 제동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그냥 굴러가게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강한 회생 제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전벨트를 매겠습니다.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린 후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풀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프릿 알파인 트림의 풀 하이브리드 버전 가격은 4,400유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반 버전, 즉 가장 저렴한 버전은 39,900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차량에 어떤 옵션을 추가하느냐에 따라 거의 모든 옵션이 포함된 풀옵션 차량의 경우 가격이 약 5만 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1.2리터 3기통 직렬 가솔린 엔진과 2개의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버전은 전륜 구동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보셨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차량에는 2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기 겸 스타터 역할을 하는 모터로 때때로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메인 전기 모터로 이 모터 덕분에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팔은 도심에서 최대 80%까지 순수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이고 이 영상에서 교통 상황이나 고속도로 주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직접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차량의 출력은 200마력, 토크는 205Nm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6g입니다. 연비는 WLTP 기준으로 약 4.7리터로 추정됩니다. 이 영상에서 실제로 테스트해볼 예정이니 그 수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트렁크 용량은 기본 630리터이고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915리터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브레이크가 장착된 트레일러는 최대 500kg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터와 연결된 변속기는 사프루스 E 멀티 모드 변속기입니다. 이것은 클러치가 없는 변속기입니다. 가솔린 엔진에는 4단, 전기 모터에는 2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고 리뷰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2kWh로 풀 하이브리드 차량치고는 꽤 큰 편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르노 라팔의 공기 저항 계수는 0.25로 SUV치고는 상당히 좋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쿠페 스타일의 디자인도 적용되어 있어서 외관이 정말 멋집니다. 회전 반경은 10.4m이고 지상고는 18cm입니다. 앞 서스펜션은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이고 뒤쪽은 멀티링크 독립식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55리터입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에서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정말 흥미로워서 저도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술적 데이터와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운전해보고 싶어요. 또한 전동식 조절 시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위, 아래, 앞, 뒤로 수동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기어를 드라이브, 리버스, 파킹 등으로 넣을 수 있는 스토크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또한 구글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구글 지도와 교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최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콕핏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또한 전면 유리에 바로 표시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옵션이긴 하지만 유리창에 바로 표시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해상도와 정보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행하면서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쪽에서 다양한 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도 볼 수 있고 보조 시스템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 버튼으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다른 모든 차량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물리 버튼이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그리고 개인 설정 모드가 있어서 직접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에코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에코 모드로 주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주행 모드로도 주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터치 버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리 버튼이고 이 점이 좋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공조 시스템에도 물리 버튼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거울의 시야도 좋고 조절도 비교적 쉽습니다. 이 주변에도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운전 자세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멋지고 알칸타라와 가죽,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인조 가죽이 사용되어 품질도 꽤 괜찮습니다. 연비를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어떤 정보를 볼지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비를 초기화했고 이제 주행을 시작합니다. 공조 시스템을 켠 상태로 주행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뷰를 선택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브레이크를 밟고 출발해 봅시다. 우선 당연히 차량은 전기 모드로 주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선 에너지가 남아있는 한 저는 에너지 횟수도 최대치로 설정할 거예요. 하지만 멋진 점은 지금 우리가 마치 완전 전기차처럼 주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기만 하면 에너지가 다시 배터리로 회수됩니다. 그리고 르노의 이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정말로 훌륭한 점은 차량이 정말 아주 매우 스마트해서 에너지를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최대 80%까지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클러치가 없는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다는 점도 매우 좋습니다.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차량이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싹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차량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앞바퀴와 뒷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시속 50km 이하에서는 바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시속 50km를 넘으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너를 돌 때 더 쉽게 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하며 로터리나 좁은 공간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가 크지만 오히려 작은 차보다 훨씬 더 잘 회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싹 컨트롤 시스템은 확실히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 할 말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할 말이 많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싹 컨트롤입니다. 만약 예산이 되고 선택할 수 있다면 꼭 이 옵션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차에는 360도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어서 특히 SUV를 주차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시장에 나온 360도 카메라 시스템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외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셋이 다이내믹 셋인데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건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인데 이 둘은 정말 최고 수준이고 리뷰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 부분은 꼭 다룰 거예요. 여기에서는 차량이 전기 모터를 사용할 때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출발하면 오직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전기 모드로만 주행 중이에요.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부드럽고 쾌적하며 조용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에너지가 더 이상 없거나 가속 페달을 조금 더 세게 밟게 되면 가솔린 엔진이 즉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점은 페달을 끝까지 밟거나 많은 힘을 요구하더라도 가솔린 엔진이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고 마치 가솔린 엔진만을 아주 세게 밀어붙이는 느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전기 모터가 엔진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걸 들었어요. 네, 1.2L 3기통 가솔린 엔진이고 그런 점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단순히 가솔린 엔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솔린 엔진 하나와 전기 모터 두 개가 함께 있습니다. 한 개의 전기 모터는 68마력, 즉 메인 모터이고 다른 하나는 36마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 모터들이 가솔린 엔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가속할 때나 출발할 때, 도심에서 저속으로 주행할 때를 보면 가솔린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강하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도 대부분의 경우 가솔린 엔진은 낮은 RPM으로 작동합니다. 즉, 엔진에 큰 부담이 가지 않고 그렇게 많은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더 작더라도 수명이 더 길어질 수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굉장히 스마트한 시스템입니다. 이해가 되셨다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정말 많이 신뢰하고 있고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새로운 르노 차량에서 테스트해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또한 저 속에서 전기 모드로 주행할 때 전기 특유의 멋진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보세요. 회전할 때 이 라운드어바웃에서 한번 보세요. 와, 회전 반경이 정말 훌륭합니다. 뒷바퀴가 도는 게 바로 느껴져서 정말 멋지고 흥미로운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토파일럿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조금 일찍 테스트 해봤거든요. 여기서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속도만 설정하면 돼요. 여기서 80으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차량이 속도 제한을 읽고 앞차도 인식하고 차선도 인식합니다. 보세요. 그냥 스스로 운전하고 있어요. 차선 사이에 잘 머물고 가속도 하고 브레이크도 밟아요. 정말 훌륭한 오토파일럿 시스템입니다. 시장에 있는 것 중 최고는 아니지만 정말 좋습니다. 가끔씩 핸들에 손을 올리라고 경고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뚜렷하고 이런 곡선 구간에서도 정말 잘 작동합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좋은지 보고 놀랐어요. 하지만 큰 커브에서도 테스트해봤고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BMW나 테슬라 같은 일부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것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정말 비슷한 수준이고 지금은 더 높은 속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0으로 올려봅시다. 제한 속도가 100이니까요. 저는 핸들에 물리적인 버튼이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덕분에 설정이 매우 쉽고 한번 설정하면 차가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경고만 해주고 살짝만 터치해주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뭘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차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또한 오토 홀드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 모든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선 유지, 가속, 제동, 교통속도 제한 인식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안전 기능이 정말 많아요. 이 차는 심지어 앞유리 전체가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앞유리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여기 이 버튼이 있고 열선 핸들,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르노가 이 라파를 제시하는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큰 SUV를 5만 유로대에 이런 엄청난 기술과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살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정말 멋져요. 화면에 완벽하게 맞게 표시되고 원하면 끌 수도 있고 밤에 눈부시면 밝기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해상도와 색감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곳에서는 모든 안전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고 또한 이곳에서 속도 제한 경고음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비활성화 했는데 정말 간단해요. 좋은 점은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크린이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차 안에서 제자리에 잘 배치되어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이 마음에 들어요. 위아래가 평평한 이 새로운 스티어링 휠 트렌드 정말 대단히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가 그냥 스스로 운전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차가 알아서 다 해주네요. 정말 훌륭해요.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큰 커브나 복잡한 커브에서는 확실히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주행하고 차선이 잘 보이면 이 차가 정말 잘 해낼 거예요. 저기 구석의 사각지대 뷰 모니터링이 보이시죠? 멈추라고 경고도 해줍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또한 쿠페 스타일의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뒤쪽 시야도 꽤 좋은 편이에요. 이제 방향을 바꿔서 내려가야겠네요. 제가 운전을 다시 잡고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멋진 점은 예를 들어 여기 페달에서 차를 굴러가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냥 굴러가고 있죠? 하지만 더 강한 회생제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선택하면 이걸 보세요.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생제동을 정말 강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거의 완전 전기차만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용한 게 브레이크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되거든요. 보세요. 저는 이번 여행 내내 거의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브레이크 디스크의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브레이크 디스크나 캘리퍼를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오토홀드가 정말 빠르게 작동합니다. 또한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호대기 중일 때도 예를 들어 지금처럼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하면 방금 오토파일럿을 켰어요. 차선 보조 기능이 아직 차선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차는 가속도 하고 브레이크도 밟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능은 퇴근할 때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교통체증이 심할 때도 정말 유용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가 차선을 인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차가 차선을 인식하더라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차가 차선을 제대로 인식하려면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곡선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해요. 알겠죠? 하지만 보통은 정말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가 그냥 알아서 모든 일을 해주고 있어요. 가속도 하고 브레이크도 밟고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제가 언급하는 걸 깜빡한 또 다른 점은 이 아름다운 파노라마 루프, 솔라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불투명하게 또는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여기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리뷰 영상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꽤 멋진 것 같아요. 또한 오늘처럼 햇빛이 아주 강할 때는 완전히 닫을 수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실내가 잘 어두워집니다. 차 안의 조명, 좌석의 위치, 그리고 좌석의 품질 모두 훌륭합니다. 측면 지지대도 있습니다. 착석감도 좋고 참고로 방음도 꽤 괜찮아요. 앞유리는 이중 유리로 되어 있어서 실내가 정말 조용하다는 걸 느꼈어요. 기능도 정말 많아요. 여기서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위치와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원한다면 전면이나 측면 카메라도 켜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팔 차량은 디자인도 정말 멋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차예요. 아마 르노가 만든 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 중 하나일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페달 감각도 좋고 회생 제동과 물리적 브레이크 간의 전환도 자연스러워요. 더 이상 어떠한 지연이나 미세한 차이, 그리고 불필요한 소음 같은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주행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가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모든 조명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또는 빨간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색상을 직접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멋진 점은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는 차량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스티어링 휠도 약간 더 단단해져요. 정말 이 포크 컨트롤 덕분에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터리에서 돌 때도 스티어링 휠을 많이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조금만 돌렸어요. 조금만 돌려도 많이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포크 컨트롤의 장점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유용하죠. 하지만 맞아요. 스티어링이 좀 더 단단해지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과 페달 반응도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이제 고속도로로 돌아가서 좀 더 빠르게 주행해 보면서 고속에서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스펜션 세팅은 딱 중간에 맞춰져 있어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편안하지도 않아요. 완벽하게 중간 세팅이죠. 딱 그 중간 느낌이에요. 이게 제 인상이고 이런 차는 많지 않아요. 이제 가속하고 싶으면은 전기 모터가 많이 도와줘서 정말 빠르게 나갑니다. 반응성이 정말 뛰어나죠. 그리고 나면 약간의 가솔린 엔진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지만 전기 모터가 있어서 정말 빠르게 출발한다는 장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딱 중간에 세팅되어 있어서 편안함과 스포티함 사이에 완벽하게 위치해 있어요. 지금 시속 130km로 주행하고 있는데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타이어에서 나는 소음이 약간 있고 바람 소리도 조금 있지만 전혀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점이 저에게는 놀라웠어요. 안정성도 꽤 좋습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에 있습니다.
사실 이 차가 엄청나게 스포티하게 느껴지거나 노면에 착 달라붙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속에서의 안정성은 매우 좋고 장거리 주행에도 꽤 적합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속 130km로 주행 중인데 아주 부드럽게 잘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힘이 남아 있어서 지금 가속 페달을 밟으면 더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출력에 관해서는 200마력의 이풀 하이브리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거리 주행에도 적합하고 방음도 잘 되어 있고 서스펜션 세팅도 좋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네요. 이 여행이 끝날 때 연비도 확인해 볼 거예요. 잠시 동안 시속 130, 25로도 달려볼 거고요. 어차피 여기서 고속도로를 나가야 하니까 1차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전할 때 차가 가볍게 느껴져요. 무거운 차나 SUV처럼 느껴지지 않고 역동적이고 가벼운 차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 모드를 다시 에코 모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 회생제동 모드 혹은 최대 모드로 설정해 놔서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면 차가 차가 알아서 그 에너지를 모두 배터리로 다시 회수합니다. 물리적인 브레이크와 모터의 회생 제동 사이의 전환이 정말 부드럽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시속 30km로 주행할 때 정말 조용하고 정말 부드럽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쾌적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바로 화면에 보이고 모든 정보가 거기에 표시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 나와요. 정말 조용하네요. 로터리에서 보세요. 그냥 이걸 보세요. 핸들을 많이 돌릴 필요도 없어요. 아주 조금만 돌리면 됩니다. 뒷바퀴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 이 사륜 조향 버전에서는요, 방지턱을 넘을 때 말씀드렸죠? 엄청 편안하지도 않고 엄청 딱딱하지도 않다고요. 딱 중간 정도라서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연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6.9리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수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고속도로에서 130 보코메로 달렸고 지금은 도심에서도 조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교통체증도 있었고 처음에도 약간 막혔죠. 그래서 차량에 대해 파악하기에 좋은 다양한 상황이 잘 섞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쾌적하고 주행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솔린 엔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직접 시승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1.2리터 3기통 엔진을 적용한 것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구성 자체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이 시스템을 더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점도 느꼈어요. 소프트웨어 등 모든 부분에서 계속 개선되고 있어서 정말 점점 더 부드럽게 주행됩니다. 얼마나 조용하고 쾌적한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구글 맵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실시간 교통 정보까지 제공해서 정말 유용합니다. 이 화면에도 그리고 계기판에도 표시되는데 계기판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여기 오른쪽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 현황을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량도 볼 수 있고 이제는 새롭게 추가된 안전점수 기능도 있어서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했는지 알려줍니다. 이것도 꽤 유용하고 여기에는 연비 6점, 4리터 등 더 경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차가 저에게 너무 빠르게 운전한다고 알려주네요. 하지만 최대한 현실적으로 운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이 차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배터리가 충분해서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EKW 용량으로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 치고는 정말 큰 편입니다.
상당히 큰 용량이라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도심이나 교통이 많은 곳, 지금처럼 차가 많은 상황에서는 연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에어컨은 자동 모드로 22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바깥 온도는 약 12도 정도예요. 그래서 약간 쌀쌀하고 조금 전에는 더 추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당한 온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멋진 점은 이 사륜 조향과 스티어링 휠 덕분에 핸들이 정말 정말 가볍고 돌리기 쉽다는 겁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차를 돌릴 수 있어요.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로터리로 이동하여 유턴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변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피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로터리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적절한 차선을 선택한 후 신호에 따라 진입합니다. 유턴을 할 때는 가장 안쪽 차선을 이용하여 천천히 회전하며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턴을 완료한 후에는 다시 원래의 경로로 돌아가기 위해 적절한 차선으로 합류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정을 계속해 봅시다. 이 모든 과정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지금처럼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정말 정말 조용합니다. 여기서 과속방 지턱 테스트도 해볼 수 있겠네요. 앞에 도로가 약간 울퉁불퉁합니다. 여기가 바로 서스펜션 테스트 구간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품질이 좋아서 이상한 소음 같은 건 들리지 않아요. 정말 소리도 너무나 좋고 전반적인 느낌도 아주 훌륭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클러치가 없는 변속기라서 정말 부드럽게 아주 선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차량이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로 회수합니다. 지금까지 연비는 6.3리터입니다. 이제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4.7리터 WLTP 추정치에 비하면 이 정도면 좋은 연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6.2리터인데 차량 주행거리가 대략 1만 킬로미터 미만입니다. 1만 킬로미터를 넘기면 연비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일반 내연기관 차량, 즉 순수 휘발유 차량이었다면 이번 주행에서 연비가 훨씬 높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우리가 했던 주행에서요. 지금 보시면 완전히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고 있고 여기서도 오직 전기 모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원하는 소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터리가 절반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승을 시작하기 전에 놀랐던 점은 주행 가는 거리가 아직 640km나 남아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연료 탱크가 가득 찬 상태로 차를 받았어요. 오늘 정말 많이 운전했거든요. 그런데도 연료 탱크가 남아있고 주행 가는 거리도 640km나 돼요. 이 차는 정말 효율적이에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연료 탱크 하나로 최대 1000km 깔 수 있다고 해요. 55리터 탱크로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훌륭하죠. 물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 라파를 시승해 보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시승하게 됐어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정도로 좋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사 컨트롤 시스템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와, 정말 멋진 느낌이에요. 코너를 돌고 싶을 때 정말 흥미로운 느낌이 들어요. 뒷바퀴도 함께 회전한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죠. 적어도 도심에서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지금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정말 정말 유용해요. 이 구글과 안드로이드 통합 기능 덕분에 앱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전체 리뷰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 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우 빠르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차가 얼마나 빠른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응이 빠르죠. 연료량이 6.1리터로 줄었으니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좋네요. 좋아요. 6.2, 6.1 나쁘지 않아요. 제 관점에서 보면 전혀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운전하는 방식, 교통량이 많고 도심과 약간의 고속도로가 섞인 상황에서요. 연비가 정말 좋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차를 돌렸어요. 정말 직관적이고 정말 좋아요. 완벽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주차가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리기 위해 차를 주차해 볼게요. 여기 근처에 주차할 곳을 찾아서 잠깐 주차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360도 카메라를 보세요. 주차가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카메라로 차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360도 카메라를 활성화하면 바로 여기서 차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볼 수도 있고 옆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정말 정말 유용해요.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비를 보고 싶으시면 6.1리터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리셋한 이후로는 6.1이고 차에 탑승한 이후로는 6.3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 시스템 때문에 약간의 에너지를 잃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연비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앱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리뷰 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핸즈프리 주차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어떻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지 별도의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건 파크 어시스트, 핸즈프리 파크 어시스트 기능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질문 남겨주세요. 이 차량의 전체 리뷰도 놓치지 마세요. 차량에 대한 모든 것을 기술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전체 리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등 모든 부분을 다룰 거예요. 아무튼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멋진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사랑스러운 차라고 생각합니다. 르노는 지난 1년 동안 많이 성장했고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크게 개선해서 모든 것이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부드럽고 정말 훌륭하게 작동하며 파일럿 기능도 보셨다시피 정말 멋지게 작동합니다. 모든 것이요. 물리 버튼, 좋은 시야, 편안함,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편의 사양과 안전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에어롱컵에서 별 5개도 받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로요. 요즘 시장에서 이만한 가성비를 가진 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꽤 괜찮고요. 기술도 많고 패밀리 SUV로서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 유의하시고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